탈춤입니다. 탈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된 문학 형태입니다. 희곡이고요. 우리나라식의 희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춤을 탈을 쓰고 하는 희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각 지역 탈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탈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보시면서 탈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 북청사자노름입니다. 북청사자노름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중국의 영향을. 근데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탈춤 전체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자춤, 그러니까 한 2명 정도, 한 3명 정도가 사자 탈을 쓰고 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사자 얼굴을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다리 역할, 뭐 앞발 역할, 뭐 뒷다리 역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2명 정도가 탈춤 사자 탈을 쓰고 놀이를 하는 건데, 요건 중국에서 영향을 좀 받은 거예요. 함경도가 중국하고 가깝다 보니까 사자 노름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탈춤 전체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자 노름일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봉산 탈춤을 예를 들어 보자면 1과장, 2과장, 3과장, 4과장, 5과장, 6과장, 7과장까지 있는데 5과장 같은 경우에 사자춤이 딱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나머지 과장들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탈춤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탈춤 전체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자 노름 정도만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강릉 관노놀이입니다. 강원도예요. 강릉이 요쯤에 있나요? 요쯤에 있죠. 관노놀이라고 하는 것은 노라고 하는 것은 노비라고 하는 거예요. 노비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노비가 농번기에 모심기를 하기 전에 노비들이 좀 쉬게 해줬어요. 노비들을 쉬게 많이 먹고 즐겁게 즐기게 해주면서 큰 일, 농번기를 모심기 같은 거 하기 전에 크게 놀게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호미 씻는 날이라고 했어요. 호미 씻는 날, 호미를 씻고 그의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때 탈춤을 했어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호미 씻는 날, 노비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즐겁게 춤을 추고 놀이하는 그때 탈춤이 연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탈춤이 양반 문학이 아니고 평민 문학입니다. 하지만 양반도 구경을 했어요. 양반도 탈춤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탈춤은 평민 문학입니다. 양반 문학은 따로 있잖아요. 뭐 시조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가사 같은 거. 그래 물론 사실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시조, 가사 이런 것들은 평민도 짓습니다. 사설 시조라고 해서 평민도 시조를 짓습니다. 그리고 잡가라고 해서 가사 중에 뒤에 평민도 짓는 가사, 잡가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평민문학입니다. 탈춤은요. 자, 그 다음에 안동 화회 별신구 탈놀이에요. 안동이 요쯤에 있죠. 경북이니까, 그죠? 굿이라고 했습니다. 굿. 이게 아니고요. 굿. 뭐예요? 구판을 벌리는 거죠. 구판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탈춤이 농사,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적, 주술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주술, 무엇을 기원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탈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류 계열입니다. 이 야자라고 하는 것은, 야자는 부산 요쪽에 있어요. 부산 요쪽에 야류 계열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수영 야류, 동래 야류 그랬습니다. 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들야자예요. 들야자인데요. 들야자인데요. 들판에서 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들판이에요.
들판이니까 뭐겠어요, 여러분들?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대 장치 없이 야외에서 공연됐습니다. 뭐가요? 탈춤이라고 하는 것은 탈춤은 무대 장치가 따로 없고요, 필요 없고요, 그냥 야외에서 공연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마만한 집을 짓고 제가 여기다가 안방을 내놨습니다요 라고 하게 되면 관객들도 여기가 안방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관객들과 그냥 그렇게 생각을 공감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광대 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광대 놀이는 요쯤에서 나타나는 과산 오광대, 마산 오광대. 보세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황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은 황해도의 봉산탈춤입니다. 봉산탈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황해도의 봉산탈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은혈탈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탈춤은 교통의 요충지, 시장 같은 데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탈춤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산소 깊은 곳에서 한다고 해서 탈춤이 보러 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에서 발달합니다. 뭐가요? 탈춤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송파 산대놀이가 있어요. 송파 산대놀이. 그래, 양주 별산대 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양주에서도 있습니다. 양주 별산대 놀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산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산대. 원래는 탈춤이 뭐요? 원래는 무대가 있었어. 원래는 탈춤이 무대가 있었어요. 무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무대가 필요 없어지다 보니까, 탈춤이 무대가 없이 공연이 되었습니다. 무대예요, 무대. 또 하나, 이 산대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산대도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산대도감, 조선시대에. 탈춤을, 궁궐에서 이게 왕이 놀자, 그러면 탈춤을 이 배우들이 가서 왕 앞에서 놀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산대놀이가 있었는데, 산대도감이 있었는데, 산대도감이 해체가 돼요. 조선 후기에. 탈춤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데, 산대도감은 더 후기에, 산대도감이 나중에 막판이 돼서 고종쯤 되면 산대도감이 해체가 돼요. 해체가 되다 보니까 산대도감이 완전히 조선시대 후기에 해체가 되다 보니까 전국에 흩어지게 됩니다. 뭐가요? 배우들이 흩어지면서 각 지역의 탈춤의 전문성을 키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탈춤의 분포도를 봤습니다.